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북천에서 금강으로 이어지는 연동 제수문이 3년 전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익산 북부권 주민들이 매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강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올해 장마철에도 침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군산시가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로 빈집 해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과 관리 부서 일원화 등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익산에서 지난해부터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100원 버스가 7월부터 청소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만 명 정도가 부담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이동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삼북천에서 금강으로 이어지는 연동제 수문이 3년 전 재기능을 못하면서 익산 북부권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재 기능 보강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올해 장마철에도 침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익산 북부권 침수 1차 방어선인 연동제수문. 금강에서 마을로 역류하는 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지난해 여름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수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익산 북부 지역의 비닐하우스 2,000여 동이 물에 잠기고 2년 연속 농경지 2,600헥타르가 침수되면서 113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2년째 여기 이쪽 들판 한몇 쪽에 그 큰 들판이 전부 다 침수됐어요. 작년에 그렇고 이 기계 자체가 습게 차면은 차단 안 돼. 그래갖고는 두 개를 못 내렸어요. 주민들은 수문의 크기보다도 구조물이 오래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이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525억 원을 들여 기능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연동제 수문입니다. 현재는 가로 세로 4m 크기의 수문이 17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 개선을 통해 가로가 20m, 높이는 기존보다 2m 높게 지어질 계획입니다. 수문이 원래 4 곱하기 4에 17년, 17개를 20m에 4m, 20 곱하기 4로 5년. 폭을 넓히고 기둥을 많이 없애는 것도 중간중간에. 하지만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 당초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부가 재난 예방시설로 예타 면제를 시도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존 시설의 성능 개선으로 분류해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은 재난으로 인해서 좀 직접적 피해가 아닌 기존 시설을 성능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예타 면제가 안 됐어요. 하면은 빠르면은 3개월 늦으면은 6개월 이상 걸려요.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올해 안에 기본 설계에 착수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동제수문 개선공사의 완료 시점은 빠르면 2029년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 추진 결정권과 예산 투입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와 중앙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투입이 미뤄지면서 연동제수문 보강공사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올여름 집중호우가 다시 내리거나 내년 또는 내후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익산 북부권 침수는 불가피한 상황. 2년 연속 침수 피해를 겪은 익산 북부권. 예방 사업은 더디고 완료 시점도 수년으로 늦어져 주민들은 침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정부가 선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서 군산이 탈락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실무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7곳을 압축했습니다. 전국 11곳이 경쟁했지만 후보지로는 제주와 부산,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전남이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은 다음 달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 등 9개 기관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09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유치하자며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전북이 기능성 식품 규제 자유 특구로 낙점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특구 지정은 2019년 친환경 자동차와 2020년 탄소 융복합 산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기능성 식품 규제 자유 특구는 내년부터 3년간 159억 원이 투입돼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 식품 적용 실증과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등 2개의 규제 특례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괄기관은 식품진흥원이 맡게 됩니다. 식품진흥원이 제조 지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운영합니다. 진흥원은 중소식품기업이나 창업기업이 고가의 설비 투자 없이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유주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주방에서는 음료와 스파우트 파우치 등 액상 제품과 과립 스틱, 분말 파우치 등 고형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전문 장비 교육과 생산 공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 추진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에 복지부 장관이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단지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초고령 사회를 맞아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억 6,800만 원을 들여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복합단지는 오는 2032년까지 도내 국가산업단지 40만 평에 6천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며 고령 친화 산업기술원과 관련 기업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장소로는 새만금이 최적지로 꼽혔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익산에 조성하고 있는 동물용 헬스케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세종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와 펫푸드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전북이 신약개발 테스트베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과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 등 5개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산의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빈집보다 철거해야 하는 집들이 훨씬 많지만 예산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최근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제정과 관리부서 일원화 등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중동의 빈 상가입니다. 나무 지붕은 언제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상가 안은 쓰레기가 쌓여 깨진 유리창 사이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두 집 건너에 있는 반쯤 무너진 빈집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집 주변에는 폐 건축물이 쌓여 있습니다. 마지못해 창문도 못 열어놔. 내 여름인데. 그래갖고만 송충이가 이렇게 기어나와 여기까지 살 수가 없어. 가파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도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군산의 빈집은 3,672가구, 전국의 빈집 13만 4천 가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빈집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무허가나 소유자 찾기가 어려워 손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이 적고 도심과 농어촌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다른 것도 빈집 방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실제 지난해 군산시가 집행한 빈집 관련 예산은 87가구, 2억 9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행안부와 국토부 등 4개 부처가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빈집관리 책임을 지자체에서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로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세제 혜택 제공, 도시와 농어촌으로 이원화했던 빈집관리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시도가 아니라 국가 쪽에서 이제 관리하는 방향 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법도 제정을 하고 이제 국가랑 뭐 소유자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하고 활용하는 거 관련해서도 뭐 예산이라든지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 제약 같은 것을 좀 없애주고. 하지만 법 제정과 예산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도내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벼 재배 면적 감축 신청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목표치인 12,000헥타르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도내 농민들은 벼 대체 작물로 콩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농업기업 대동이 새만금 농지 114만 평에 AI 기술 영농을 할 계획입니다. 대동은 새만금 복합곡물 전문 생산단지 사업자로 선정된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송주 영농조합법인과 최장 10년 동안 정밀농업 데이터 수집과 솔루션 고도화 협력을 추진합니다. 특히 대동이 개발 중인 자율작업 농기계와 농업 로봇을 도입해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농업 기술 고도화와 국내 보급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농지에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옥수수 등 기초 식량 작물이 재배될 예정이며 쌀은 제외됩니다. 익산 지역 지하차도에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됩니다. 익산시는 중앙 지하차도를 포함해 송악과 산바래기, 하나로 지하차도 등 4곳에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달 말까지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집중 호우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면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게 됩니다. 익산에서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위기가구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조직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자녀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익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아 생활했다가 자녀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서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이퍼코리아의 매각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인 유암코와 전북 연고기업인 이지건설 간의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암코와 이지건설은 지난해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해왔지만 양측 간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는 페이퍼코리아와 군산시 간의 중간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매각 대상은 유암코가 보유한 보통주와 전환사채 등 3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익산에 사는 어린이들은 지난해부터 시내버스를 10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되는데요. 이럴 경우 연간 3만 명 정도가 부담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100원 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이용 대상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지난해부터 100원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까지 합하면 29,296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4년 1월부터 어린이 만 12세 이하에 대해서 100원 버스를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서 18세 청소년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 버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복 더하기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재된 주소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교육부 교육발전 특구사업과 연계해 4억 1,600만 원을 들여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만 예산 부담을 고려해 기존에 적용된 무제한 이용은 제한됩니다. 100원 버스는 실제 이용 요금 중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는 방식. 청소년은 이용요금 1,250원 중 1,150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어린이는 월 46회, 청소년은 월 43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시내버스 이용 건수를 보면 2023년 11만 1,086건에서 지난해 100원 버스가 시행되면서 21만 2,176건으로 1.9배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돼 시내버스 이용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30일까지는 이용 횟수가 무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어린이는 저희들이 3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건 46회 정도 됩니다. 이용 횟수 자체가. 그리고 청소년은 43회 5만 원을 저희가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시작으로 청소년까지 확대된 100원 버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85%를 지급했습니다. 군산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5,920개의 사업체 가운데 5,400개의 사업체에게 모두 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를 작년보다 20만 원 늘린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3월까지 신청자에 대해 지급을 완료하고 4월 이후 신청 건수는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자체 감사 활동에 대한 감사원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체 감사활동 심사는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감사 기능과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각 기관의 자체 감사 성과와 내부 통제 체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공사는 기관 차원의 내부 통제 구축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3일 제21대 대선에 맞춰 도내 투표소와 개표소가 공개됐습니다. 대선 당일 투표소는 군산 주공 5차 아파트 경로당과 군산 문화원, 익산 보훈회관 등 566곳입니다. 개표소는 군산 월명체육관과 익산 실내체육관 등 15곳입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소는 익산 여산농협과 익산 삼기면 의용소방대 등 242곳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하림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합니다. 하림은 다음 달까지 육개 공급량을 1년 전에 비해 105%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부터 두 달간은 국내 공급 물량을 110% 이상 확대해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이 전주를 찾아 전방위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주 시내 상권을 중심으로 골목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 상협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23개 대선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한준옥 전북 선거대책위원장도 도의회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산하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전북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동차 노련에 따르면 통상 임금 문제로 사측과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선고가 예정된 7월쯤 교섭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 조합원들은 이번 전국 동시 총파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산하 자동차 노련 전북 지역에는 도내 버스 기사 가운데 80%가량인 1,800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전부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남원시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사주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 맛집을 다음 달 18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익산의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음식점으로 향토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 식재료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 위생 상태, 대중성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다이로운 포인트 추가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익산시는 9월에 열리는 NS 푸드 페스타를 통해 익산 맛집 선포식과 품평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1,426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 군산시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로 4년째 우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여행작가 유지한 작가를 초청해 오늘이 여행입니다. 바람구두를 신고 길에서 묻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개최합니다. 익산시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익산형 1인 1재능 프로그램입니다. 파란나무 유치원 원아들이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을 통해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은 파란나무 유치원이 진행한 탄소 줄이기 생활 실천의 결실로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5도, 익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6도를 보이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